이번에는 리액트에서 크리에이트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다른 내용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좀 더 편리해집니다. 이제 컨트롤 컴포넌트에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요. 이 내용은 쓰기, 수정, 삭제로 하겠습니다. 먼저 쓰기 버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수정 버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삭제 버튼은 링크로 처리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링크를 클릭했을 때 그 글이 삭제가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버튼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를 만들었으면 이제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컨트롤 임포트 하시고 원하는 위치에 컨트롤 컴포넌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쓰기, 수정, 삭제라는 컨트롤 컴포넌트가 제대로 반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컨트롤 컴포넌트의 쓰기 버튼에 이벤트 핸들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컴포넌트의 상위 컴포넌트에서 이 스테이트 모드가 right로 변경될 수 있도록 이벤트 핸들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컨트롤 컴포넌트의 상위 컴포넌트에게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 right이라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onClick 메소드를 통해서 구현되는데요. 여기서 펑션 이벤트에서 bind, 이 컨트롤에 대해서 bind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링크에 대해서 기본적인 동작을 이.preventDefault로 막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객체가 props로 주는 정보에 콜백 메소드를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컴포넌트 하시고 right이라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props에서 컨트롤 컴포넌트를 상위 객체에서 구현할 때 right이라는 매개 변수를 받게 됩니다. 컨트롤 컴포넌트에서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같은 이름의 props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이 컨트롤 컴포넌트 콜백 메소드를 구현하면 되는데요. 펑션에서 이 right이라는 어떤 키 값을 여기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bind, 여기 있는 app.js로 묶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노란 줄이 뜨는 이유는 아직 구현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펑션 내부에서 this를 통해서 구현해 주시면 되는데요. setState 하고 이 안에 id 값을 모드에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컨트롤에서 이것을 클릭을 했을 때 right이라는 값이 전달이 되면은 app.js에서 여기서 받아서 모드의 값을 id로 변경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액트에서 컴포넌트 탭을 열겠습니다. 앱을 보시면 read가 되는데 여기서 쓰기 버튼 한번 클릭하시면 write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실질적으로 쓰기 컴포넌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붙이고 컨텐트를 쓰는 내용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rite 컨텐트에 대해서 선언을 해주시고 이 write 컨텐트의 내용은 실제로 글을 어떤 포맷에다가 쓰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이 아티클 내부에 제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컨텐트 내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폼 태그에서 p 문단으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input 값으로 제목을 넣겠습니다. 텍스트 타입으로 해주시고 네임은 타이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laceholder라고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없을 때 잠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텍스트 에리아에다가 내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RER은 하나의 글을 써주는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name은 description 적고 placeholder 빈 값에는 put description please 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input 값으로 이 내용을 보내는 submit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폼 태그에 onSubmit 이벤트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onSubmit은 폼 태그에만 있는 고유한 기능입니다. onSubmit을 선언하고 펑션 어떤 함수를 할 것인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객체를 write content를 쓴다고 여기 bind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펑션의 기본 기능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에서 앞으로 상위 객체에서 받는 메소드 구현을 할 때 어떤 인자값을 줄 것인지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타이틀 값과 디스크립션에 밸류 값을 주면 되는데요. 이 인자값으로 전해주는 방법은 이 이벤트가 일어난 이 모든 타겟, 이 태그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타이틀이란 이름을 가진 실제 값을 전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용을 전달할 때는 target description value 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컴포넌트에서 실제로 write content를 받아서 내용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rite content를 적어주시고요. 먼저 이 write content를 실제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이 write content가 제대로 온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write content에서 상위 컴포넌트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쓰기 컴포넌트 값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이 write content에서 준 내용이 여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send write이라는 props 값을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props 값을 정의해 주실 때는 마찬가지로 function 값을 해주시고 여기에 어떤 값이 인자로 실제로 들어오는지 명시를 해 주신 다음에 이 해당 app.js 객체를 쓰겠다고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 줄이 뜨는 이유는 아직 실제로 수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콘솔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콘솔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디스크립션, 제출 버튼을 누르면 좀 전에 버그가 나서 확인을 해보니 프리벤트가 됐어야 되는데 프리벤 디폴트가 됐었습니다. 프리벤트 디폴트로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타이틀, 텍스트, 데이터를 넣고 제출하겠습니다. 타이틀과 텍스트 내용이 제대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위 컴포넌트의 스테이트 모드 값에 따라서 하위 컴포넌트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컴포넌트의 이 모드가 write이거나 write과 read에 따라서 이 하위 컴포넌트의 내용이 write인지 컨텐트인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값을 담아둘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모드 변수에 널 값을 넣으시고요. 모드 값에다가 데이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드 값에 컨텐트 데이터를 먼저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스테이트 값이 write일 경우에는 writ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 모드의 값이 제대로 여기 반영되도록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쓰기 버튼을 누르시면 제대로 반영이 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상위 컴포넌트에서 쓰기 컴포넌트의 값을 처리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위 데이터에 온 값을 글쓰기 컴포넌트에서 이 스테이지 배열, 컨텐츠 배열 안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지 컨텐츠 배열의 마지막 값 뒤에 추가하기 때문에 마지막 값에 정보를 담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this.max content id 4로 하겠습니다. 이 max content id를 스테이트 값으로 넣지 않은 이유는 넣으면은 불필요한 렌더링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테이트 안에 넣지 않습니다. 여기 max content id 값을 max content id 값 글을 하나 쓸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는 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값을 담고 그리고 데이터 변수를 선언해 주시는데 이 데이터 변수는 스테이트 값에 있는 이 컨텐츠의 내용을 이어붙이는 겁니다. 이어붙이는데 이어붙이는 내용은 컨텐츠에 맞게 하나의 객체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id 값은 마지막 값에 하나 추가된 값을 넣어주시고요. 타이틀 값은 받아오는 타이틀 값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은 설명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을 this.setState로 컨텐츠라는 변수에 데이터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빨간 줄이 뜬 이유를 자세히 보니까 타입이 틀렸다고 합니다. 이 parenthesis 대괄호로 묶어줘야 됩니다. 대괄호를 묶어주시고 다시 이런 식으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쓰기 버튼 누르시고 타이틀 제출을 해주시면은 하나씩 증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알으셔야 될 거는 should component update라는 것입니다. 이제 글 목록에 리스트가 바뀌어도 계속 글 목록에 바뀌지 않았는데도 계속 렌더가 발생합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뭔가를 할 때마다 렌더링이 계속 발생됩니다. 그런데 렌더 이전에 should component update라는 메소드가 수행이 됩니다. 이 should component update의 리턴 값이 true면은 렌더 메소드를 호출하고 false면은 렌더 메소드를 호출하지 않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상위 컴포넌트의 새로운 값을 받지 않으려면 should 컴포넌트의 값의 리턴을 false로 줌으로써 성능 최적화를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should 컴포넌트 업데이트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should 컴포넌트 업데이트를 하시고 첫 번째 인자를 적습니다. 이 첫 번째 인자는 상위 컴포넌트에서 새로운 값을 줄 때 쓰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태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여기 대해서 if this.props의 데이터 값이 만약에 새로 상단에서 주는 데이터 값과 같다면은 렌더링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 이러고 다시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TOC 렌더링이 테이블 오브 컨텐츠 렌더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쓰기 버튼을 누르면 TOC 렌더링이 안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